부산천연대학부 10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학사장 고유미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는 천심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주 자신의 친구를 위해 기도를 드려봤거나 혹은 정성 들이면서 조금 좋은 경험을 한 식구님들은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다양한 형태의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라는 꿈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시험 기간을 맞아서 오늘은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하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높은 뜻을 갖고 깊은 일을 해야 라는 소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훈독해 볼까요? 시작! 큰 사람이란 높은 사상을 갖고 깊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높은 뜻을 갖고 깊은 일,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과 연결된 뜻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결심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일을 해온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인물들은 결코 석박사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관계없는 투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역사는 투사들이 엮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뜻을 세웠다면 하늘과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힘이 바로 결심의 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심 1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길을 자청해서 찾아가라 입니다. 자, 뜻을 세우고 좋았어, 이제 이 약속을 잘 지키자 하는 그 결심을 세우고 가는데 웬 갑자기 순환길이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한번 말씀 훈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일생은 평탄치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함께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순환길을 자청해 찾아가십시오. 고생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 100리도 걸어보라는 겁니다. 밤을 새워 100리길을 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히 잠자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은 가기 어려운 고비길이며 넘어야 할 장벽이 가로놓여 있고 원치 않는 사연들이 앞을 막아서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의 앞에 항상 꽃길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시밭길일 때가 많을 겁니다. 저희들의 앞에 항상 편하고 또 마음대로 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놓인 인간관계 문제 혹은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걸로 좀 마음이 어렵고 또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그러한 아픔 혹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일을 조금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러한 순환 혹은 시련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피하지 말고 쉬운 길로만 가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그 순환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도전의 경험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의 힘을 보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3의 힘, 이 무엇일지 한번 다 같이 흔적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의 상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재차 결의와 다짐을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련의 고비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의 고비를 넘기 위해 재차 결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부딪히게 될 때 보다 강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의 힘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제3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뜻과 결심 그리고 도전과 용기를 가진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제3의 힘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성입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셨어요.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 그 3의 축복에 해당하는 주관성 완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직업을 가지면서 경력을 쌓고 있고 저의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더 예시를 들면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약간 회의감이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원하던 대학이었고 제가 원하는 과였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진짜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내가 왜 이 이론들을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과를 졸업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공은 정치 외교였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론들과 그런 괴리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 막 민주주의가 어떻고 정치가 어떠해야 하고 그런 이상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현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조금 그런 괴리감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 배워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이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론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한 사건 혹은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을 가지고 이 시각으로 사회 혹은 어떤 문제 현상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 약간 이러한 것들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사회 혹은 그러한 문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한 한 요인으로
한 사회를 바라보고 한 문제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채로운 시각들을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한 요인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각들,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면서 또 이 사회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보면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현상,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들을 공유하고 정책을 짜고 좋은 교육을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천일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축복가정 자녀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각 분야의 최고가 되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신앙 1등만 하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다 목회자 되라 라고만 하시지도 않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늘 부모님,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왜냐면 이 한 명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아니면 뭐 인간 이런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77억인데 그 77억의 인류들이 한 분야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77억 개 그러한 시각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정보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77억 가지의 관점, 그리고 이 사회 현상 혹은 인간에 대해서 77억 가지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좋은 나라 혹은 좋은 가정 혹은 좋은 사회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올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 필요한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깊고 넓고 큰 뜻을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뜻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결심을 끝까지 지키고 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길, 어려운 길이 오더라도 그거를 자청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도전과 용기의 정신이 필요한 것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가 자신의 전문성, 제3의 힘을 키우고 보강하여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가게 된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의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적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저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런 목회의 길을 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산청년대학부 식구님들이 그런 기반들을 잘 닦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 가득하시고 온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광고를 하기 앞서서 이번 주 말씀에 대한 퀘스트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 한 주 이것만은 꼭 실천해보자 결심하고 다음 주 실천 결과와 그 과정을 공유해주세요 입니다. 혹시 참석하시지 못하실 경우에는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효정보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인데요. 단톡방에 공유가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계 청년대학부 예배팀 및 신방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020년 하계 방중 수련이 개최가 됩니다. 7월부터 8월 약 40일간의 방중 노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화교사 혹은 청년 전도 활동 혹은 YSP 활동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청년대학부에서 시험 격려 사업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지회 대표들과 청년 대표들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바라고 이 기프티콘을 받고 이번 한 주도 힘내셔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는 저희가 출정식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예배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오후에는 축복 자녀 정체성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인데요.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아직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축복이란 무언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임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상대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정성을 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축복 다이어리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더 블레싱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6월 셋째 주 부산청년대학부 예배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식구님들의 생활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험 화이팅 그리고 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